여러분, 오늘 한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다음이죠. 핵탄두 170발, 어마어마한 파괴력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한반도 전체를 수십 번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핵 강국의 국민들은 하루에 5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로 약 6,000원. 우리가 배달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돈으로 한 가족이 하루를 버텨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미사일은 하늘을 찌르는데 국민들은 바닥을 기는 나라. 21세기 가장 기묘한 역사를 품은 나라,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몰락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거대 국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6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돈이 오간 프로젝트. 구원의 손길이라 믿었던 것이 어떻게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파키스탄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1710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하면 약 230만 원. 1년 동안 한 사람이 버는 돈이 230만 원이라는 겁니다. 한 달로 나누면 19만 원 정도죠. 서울에서 원룸 월세도 못 내는 금액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인구는 2억 4천만 명.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라인데 이들 대부분이 이런 극심한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나라가 인도나 방글라데시보다도 가난하다는 사실이에요. 인도의 1인당 GDP는 2,500달러가 넘고 방글라데시도 파키스탄보다 높습니다. 같은 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인 거죠. 경제 성장률은 고작 2.7%, 인플레이션은 4.5%, 실업률은 8%. 숫자만 봐도 이 나라 경제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횟수가 무려 23번. 역사상 어떤 나라도 깨지 못한 불명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는 199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파키스탄 발루치스탄주의 라스코 언덕. 땅이 흔들리고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핵실험 성공. 온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숙적 인도가 2주 전에 핵실험을 했고 파키스탄도 그에 맞섰던 거죠. 당시 총리였던 나와즈 샤리프는 우리는 이제 인도와 대등한 힘을 가졌다고 외쳤습니다. 파키스탄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춤을 췄어요. 마침내 핵 강국이 된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축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즉각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투자가 끊기고 무역이 막혔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쳤죠.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유지하고 개발하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과학자들 월급, 시설 유지비, 보안 비용, 미사일 개발비. 가난한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었어요. 그런데도 파키스탄은 핵 개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중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제공하고 미사일 개발을 도왔습니다. 인도를 견제하기 위한 완벽한 카드였던 거죠. 파키스탄은 핵 강국이 됐지만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파키스탄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역사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CPEC입니다. 규모가 어땠냐고요? 무려 6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입니다. 당시 파키스탄 GDP의 1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중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파키스탄을 아시아의 허브로 만들어주겠다. 계획은 화려했습니다. 중국 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시작해 파키스탄을 관통해 아라비아의 과다르항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벨트. 고속도로가 깔리고 철도가 놓이고 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이었죠. 특히 과다르항 개발은 프로젝트의 핵심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말라카 해협을 우회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고 파키스탄 입장에선 물류 허브가 될 기회였으니까요. 에너지 부문도 대대적으로 투자받았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풍력발전소까지. 전력난에 시달리던 파키스탄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어요. 파키스탄 정부는 환호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도 경제 도약을 이룰 수 있다. 국민들도 기대에 부풀었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약속 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패가 시작된 지 10년. 결과는 어땠을까요? 고속도로는 일부 건설됐습니다. 발전소도 몇 개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파키스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전체 대외 부채는 약 8천억 달러입니다. 이 중 중국에 빚진 돈이 266억 달러, 무려 33%가 중국 돈이에요. 시팩는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차관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조건이 좋지 않은 차관이었죠. 이자율은 연 6%. 선진국 기준으로는 높지 않아 보이지만 가난한 파키스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환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특히 에너지 프로젝트가 문제였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정부가 전기를 무조건 사주기로 계약했거든요. 전기가 필요하든 안 하든 무조건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냐고요? 2025년 현재 미지급금만 4,023억 루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5억 달러입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최근 1,000억 루피를 급하게 갚았지만 아직도 3,000억 루피가 남아 있어요. 중국 측은 CPEC 투자의 80%는 주식 기반이라 부채 부담이 적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파키스탄은 갚을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있거든요. 숫자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파키스탄이 중국에 갚아야 할 돈은 147억 달러입니다. 2년 동안 말이죠. 그런데 파키스탄의 외환 보유고가 얼마냐고요? 고작 120억 달러 정도입니다. 즉, 외환 보유고를 다 털어도 중국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나라가 파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IMF는 파키스탄에게 1차 재정 흑자를 GDP 대비 2% 달성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025년 1분기에 간신히 이 목표를 달성했어요. 긴축 재정을 펴고 보조금을 깎고 세금을 올려서 말이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파키스탄 경제의 구조적 문제 때문입니다. 첫째, 수출이 너무 약합니다. 주로 섬유 제품을 파는데 부가가치가 낮아요. 둘째, 수입 의존도가 너무 높습니다. 석유, 기계, 심지어 식량까지 수입에 의존하죠. 무역 적자가 만성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셋째, 세수 기반이 취약합니다. GDP 대비 세금 수입이 10%도 안 됩니다. 나라를 운영할 돈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기에 부패까지 만연해 있습니다. 투명성 국제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중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빚을 갚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파키스탄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파키스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쪽 길에는 IMF가 있고 다른 쪽 길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IMF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가혹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긴축 재정, 보조금 전면 삭감, 국영기업 민영화, 공무원 감축. 이미 가난한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전기요금이 오르고 식량 가격이 치솟고 일자리가 사라지겠죠. 실제로 파키스탄에서는 IMF 구제금융 조건 때문에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에요. 그렇다고 중국을 선택하면 나을까요? 중국은 대출 연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기간을 늘려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과다르항의 운영권을 43년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략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적 종속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스리랑카를 한번 볼까요? 스리랑카도 중국 돈을 빌려 한반도 타항을 건설했다가 빚을 못 갚자 항구를 99년간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파키스탄도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주권을 지키려면 국민이 고통받고 국민을 살리려면 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옥 같은 딜레마. 파키스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파키스탄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큰 상관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거든요. 첫째, 군사력이 곧 국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 170발을 가졌지만 국민은 굶주리고 있어요. 막대한 국방비를 쏟아붓는 동안 교육, 보건, 인프라 투자는 뒷전이었습니다. 결과는 경쟁력 없는 인력, 낙후된 산업, 무너진 경제. 강력한 군대가 가난을 막아주지는 못했습니다. 둘째, 무분별한 차입은 독약입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빌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갚을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빌리는 겁니다. 파키스탄은 CPEC가 경제를 살릴 거라 믿었지만 실상은 빚더미만 쌓였습니다. 투자 수익은 중국이 가져가고 빚은 파키스탄이 떠안는 구조였으니까요. 셋째, 지정학적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와의 경쟁 때문에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주권을 잃어가고 있어요. 균형 외교의 실패가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늘고 있고 미중 경쟁 속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죠. 파키스탄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경제 자립, 균형 외교, 지속 가능한 성장.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키스탄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빌린 돈이 번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이 증명하는 21세기 생존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